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특정 위험 요인과 장소 및 건강장애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하역, 중량물 취급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 방법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장소로는 근로자 추락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기술지도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자나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유형 등의 정보와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의 본사와 현장에 대한 정보,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명칭, 소재지, 담당자 등의 정보, 마지막으로 기술지도의 구분, 대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업무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5가지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건축 토목 작업 계획서 작성 지도와 건설 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 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집안 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그 밖에 건축, 토목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의 직무로서는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위험성 평가의 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수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수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대상 분야는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됩니다.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을 15일로 나누어 소수점을 제외한 횟수로 실시하며 사업장 담당 요원 1명당 1일 4회, 5월 80회입니다. 기술 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 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과 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과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 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 지역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은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고와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고와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고의 범위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말합니다. 중대건설사고의 범위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건설사고 현장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에게 전화 및 팩스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사고 발생 경위, 조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내용과 차량계 건설기계 사전 조사 내용 및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전 조사 내용과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사전 조사 내용으로는 해당 기계의 굴러떨어짐, 집안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과 집안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 지정과 운전위치 이탈 시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 지정과 운전위치 이탈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속도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전위치 이탈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두어야 합니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석에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운전석 이탈 금지 건설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네,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양중기와 건상장치의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또는 항발기, 그리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 분리하거나 잠금 장치를 하여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네,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치마를 방지하고 갓길의 붕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의 유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자루,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강도, 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안전조치 사항. 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차량계 건설기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류로는 도저형, 천공형 건설기계 등 그 외에도 로더, 굴착기, 항타, 항발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 등 공정별 또는 작업별 17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 조치로는 충분한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 시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헤드가드 등 견고한 낙하물 보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붕괴 등으로 암 등의 작업 장치가 파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구조와 사용상 안전도, 최대 사용 하중을 준수해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및 갓길의 붕괴 방지와 도로폭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 반경 내의 출입 금지 조치와 이를 알릴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 누구나 작업 중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송하기 위해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굴러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와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자루와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폭과 강도, 경사를 확보해야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및 점검 등을 하는 경우 갑자기 붐암 등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나 부속 장치 및 장착 및 제거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를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지대와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곤돌라 작업 시 안전대책. 네, 곤돌라 작업 시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시 작전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곤돌라를 설치할 때는 곤돌라가 전도, 이탈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와이어로프, 앵커볼트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운반구를 잘 보이는 곳에 최대 적재 하중을 표시하고 바닥 끝부분에 발끝마기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곤돌라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곤돌라와는 별개로 견고한 구조물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그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여섯째, 작업은 운반구가 정지한 상태에서만 실시하고 2인 이상의 작업자가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와 의해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일곱째, 작업 공구와 자재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하고 작업 장소 하부에 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덟째, 운반구 안에서 발판, 사다리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째, 벽면에 운반구가 닿지 않도록 하고 운반구 전면에 보호용 고무를 부착해야 합니다. 열째, 초당 10m 이상의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